자,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간 2시 34분이고요. 2시 34분이고요. 자,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매매를, 금일자 매매를 여기서 마치고, 이제 시세 중심선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식으로 실전 매매에 활용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시작을 했죠. 제가 오늘 아침장부터 이제 봉을 넘어가면서 설정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아침에 시초가의 매도를 때렸죠. 시초가의 매도. 짧은 차트 가지고 매도를 활용을 해서 수익을 챙겼고요. 그 다음에 파동 두 번이 완성이 되는 걸 확인을 하고 장초반 시세 중심선을 완성을 했어요. 이때 시점이 9시 2분 3분이었어요. 2분 3분 무렵에 시세 중심선이 완성이 됐었어요. 이때 제가 가격을 불러드리면서 왜 그 가격에 시세 중심선을 설정했느냐 라고 여쭤봤었죠. 여러분들한테 왜 저 자리가 시세 중심선이냐, 이렇게 했는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 번 장중에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없으셨어요. 뭐였어요? 자, 답을 하나 알려드렸죠. 아침에도 답을 알려드렸죠. 뭐였습니까? 왜 그 자리가 시세 중심선이었습니까? 왜 오늘의 시세 중심선이 그 자리였었습니까? 자, 기억 안 나세요? 답들이 없으세요? 와, 미치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거를 모르시고 계세요. 계속 그걸 모르시고 계세요. 그걸 말씀을 못 하세요. 통일한 시점 가봐요. 어떻게 했었나? 왜 이 자리예요? 왜 이 자리였어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답하시죠? 아, 미치겠다. 아침에 설명했을 때 언뜻 들었는데 다 까먹어 버리셨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장초반 시세 중심선을 이렇게 설정하느냐? 이유 먼저 알려드리면 포인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제가 2봉까지만 보고 제가 시세 중심선을 그냥 잡아버렸죠. 장초반 시세 중심선. 뭐라고 잡았냐면 7호라고 그랬어요. 양파동, 매도 파동이 나왔을 때 한번 파동이 전개가 나요. 매도 쪽 파동과 매수 쪽 파동이 전개가 난 이후에 이때 당시에 가장 많은 호가를 먹어주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터치해주는 그 호가, 가장 많은 분들이 터치해주는 호가를 장초반 시세 중심선으로 형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추세선을 이렇게 형성을 했었죠. 7호 자리를 기준으로 장초반 시세 중심선이 완성이 됐었죠. 그래서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세 틱씩 끊어서 이렇게 라인을 잡았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이해된다 1번. 이제 이해된다. 이해 안 되세요? 아직도 이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딴 거 필요 없어요. 7호 자리를 왜 잡았다? 이 자리에서 여기 있는 봉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봉. 9개 봉들 중에서 가장 호가가 많이 겹쳐 있는 자리가 저 자리였어요. 의미 있는 포인트 자리가 저 자리였어요. 그래서 설정을 했어요. 추세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해되시는 분이? 아이고. 밀집 포인트를 파동을 보면서 이 자리에서 막혔었죠. 뚫어냈잖아요.
뚫어냈었잖아요. 봉의 개수를 센 게 아니에요. 봉의 개수를 센 게 아니라 호가를 보니까 겹치는 포인트를 본 거예요. 겹치는 포인트들을 잡아본 거예요. 봉들을. 그러니까 요건 4개네. 요건 5개구나. 요건 5개구나.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아래 거는 아예 버려야 되겠죠? 이 아래까지는 아예 버려야겠죠? 여기까지는. 봉을 세는 거예요. 개수들을. 봉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봉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세는 거예요. 장 초반에는. 그러니까 이게 오차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오차가 날 수도 있어요. 왜? 나 80에다 걸면 되거든. 80에다 걸고 싶어. 80이랑 75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한두 개 차이잖아요. 예, 75나 80이나 한두 개 차이잖아요. 근데 제가 85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75를 그냥 잡은 거예요. 장 초반에는. 장 초반에 잡은 거예요. 그렇게. 봉 6개만 보고 3분 만에 잡아놓고 라인을 잡은 거예요. 이렇게 라인을 잡아간 거예요. 75니까 그 다음에 90, 그 다음에 05, 그 다음에 거는 거죠. 여기에 맞춰서 거는 거예요. 35, 50. 요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의미를 갖는 포인트들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요거까지는 아주 큰 의미를 갖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거의 여기에 맞췄다고 보시면 돼요. 맞췄다고, 껴 맞췄었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요 포인트, 장 초반에 시세중심선을 잡았을 때는. 근데 그 이후에 오전장 시세중심선부터는 달라지죠. 얘기가 달라지죠. 오전장 시세중심선 어떻게 잡았었는지, 왜 잡았었는지를 봐보세요. 일단 시세중심선에 잡아놓고 보니까 실제로 이 자리에서 지지받고 올라가 버렸죠. 제가 이때 잡았었나요? 9시 240 이때 9시 18분 이럴 때 잡은 게 아니죠. 이때 잡은 게 아니었죠. 이때 잡은 게 아니었었죠. 이때 잡았죠. 자리를. 라인을 이때 잡았어요. 올라갔다가 이 자리 지지받고 의미가 있으니까 실전에서 매수를 때린 거였죠. 그래서 매수를 받은 거였죠. 이때. 이 자리 의미 있는 포인트 지지받고 올라가니까 따라갑시다. 매수 깜빡깜빡 뜨니까 그래서 95빵빵에다가 매수를 들어가가지고 먹은 거였잖아요. 자리가 달랐으면 약간의 오차는 나오겠죠. 오케이? 약간의 오차는 나왔었겠죠. 근데 저 중요한 거는 오전장 시세중심 라인은 250.65 자리 잡는 거. 오전장 시세중심 라인은 250.65 자리 잡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해요. 보세요. 250.65 포인트. 이 자리가 왜 오전장 시세중심 라인이 됐었는지를 한번 봉을 넘어가면서 한번 보자고요. 자, 보면 자, 요거 딱 보시면 딱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뭔지. 이게 뒤에 보조지표 부분이 지금 보여서 그래요. 눈에. 여기서 끝나야 돼요. 보조지표가. 여기서 끝나야 돼요. 여기서 끝나야 된다고요. 그럼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뭐냐면 이 자리부터 매수 추세가 진입을 했어요. 맞나요? 자, 맨 아래에 있는 보조지표 빨간색 라인이 자, 이 봉 가격부터 진입을 했나요? 맞나요? 아닌가요? 자, 빨간 선 넘었죠. 선을 넘었죠. 선을 넘었었죠. 맞나요? 대답이 없으세요? 이 시점엔 잘 모르시겠다고요? 봉 한 개만 더 넘겨볼까요? 이때 당시에 보조지표 여기서 끝나야 돼요. 이게 더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더 나오지 않잖아요. 장중에는 지금 딱 수직선 그어놓은 부분 보이시죠? 자, 이 봉을 지나서는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봉 다음에 보조지표는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비어 있어요. 이 시간대. 여러분들이 이게 보이기 때문에 혼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것만 딱 봐고 아, 여기서 라인 탔으니까
여기서 라인 탔으니까 이 라인이 오전장 시세 중심 라인이 되겠구나. 의미를 갖겠구나. 이제부터 의미를 갖겠구나 하는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흐름이 이렇게 타거든요. 흐름이 이렇게 타거든요.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지금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아침에 장중에 매매 어떻게 썼는지 한번 봐보세요. 매수 태웠죠. 매수 태우고 추세 접어드리니까 추세 중심 라인을 접으면서 계속 이 자리 매수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설정했었던 이유가 뭐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리를 설정을 했었던 이유. 지금 위에 있는 250.10 라인은 오후장 2시 다 돼가지고 설정한 라인이에요. 이건 지금 설정한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설정한 게 아니에요. 이건 원래 그냥 하나의 선이었어요. 얘는 하나의 선이었을 뿐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일반적인 선이었을 뿐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그쵸? 선이었을 뿐입니다. 선이었을 뿐입니다. 보면서 이 자리 지지받는 순간엔 계속 매수만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청이 나왔죠. 그 다음 매수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단타를 250.65 자리를 기준 이거를 믿고 매수 단타는 오케이였죠. 근데 기계적으로 매매 대응을 시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계적으로 매매 대응을 시켰어요. 이 라인 위에서는 이 자리에 위에서 매수로 나오면은 컷이 되더라도 매수를 들어가라고 했죠. 근데 바로 컷이 나왔죠. 예, 요거는 이 다음 자리는 바로 컷이 나왔었죠. 그 다음엔 여기서는 무포죠. 예, 매도를 보는 게 아니었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매수로 본다고 그랬죠. 또 매수였죠. 또 매수였어요. 봉에서 또 매수였습니다. 매수 대응하다 또 바뀌죠. 바뀝니다. 추세가 바뀌면서 매도까지 매겨줬어요. 매도로 전환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추세가 바뀌었었죠. 오늘장 복귀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복귀를 하기 위해서 이게 한 게 아니었어요. 왜 이 자리에서 매도를 뗐어? 아, 이거 무너뜨린다. 추세 바뀌면서 무너뜨리는 거다. 이렇게 뜨면서 이 자리 무너지는 거가 확인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매도를 진입을 시켰어요. 급락이 나왔죠. 익절 챙기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익절 챙기고 난 다음에 이 다음 포인트에서 다시 저항받는 거 확인하고 매도를 받았죠. 다시 매도를 받았었죠. 그래서 매도를 받았었죠. 이게 의미를 유일하게 오전장에서 의미 있는 포인트가 요거였어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의미 있게 두고 써먹는 포인트가 이거였다고요. 250.65 라인이었어요. 안착을 보고 안착을 확인하고 매수를 때리고요. 안착을 확인하고 매수를 때리고 자 무너지는 거를 노리고 매도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무너뜨려가지고 깔끔하게 챙겨 먹고 못 올라오는 거 보고 다시 매도 때린 거예요. 의미 있는 포인트. 뭐야? 이 자리가 실전 매매에서 활용을 할 때 지지저항 포인트로 작용하는 거를 보고 난 다음에 대응을 시켜드렸어요. 예측도 되죠. 예, 이거 지지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측 매매해도 되죠. 짧게 진입을 해가지고 6호 자리 다를 테니까 6호 자리 진입이 힘들 테니까 70 정도 매수 대응 해가지고 7075 매수 대응해서 2차 챙기는 거 가능하죠. 한두 번은 가능하죠. 그거 오케이죠. 일부 컷만 잡으면 다 오케이죠. 다 오케이죠. 이게 의미 있는 자리니까 추세가 전환하기 전까지는 눌러주는 포인트에서 매수 대응하는 거였죠.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이 매매 자체가 그런 라인이었어요. 의미가.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제가 라인을 잡으면서 이 자리가 추세 자리, 추세로 진입한 포인트니까 매수 대응, 추세 기준선이라고 장초반 오전장 시세 중심선이라고 설정을 잡아드렸었어요. 그랬었던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 포인트가 이 다음에 파동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는 제가 뭔 수로 알아요. 대응만을 위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아, 눌리면 매수를 받는다. 추세 안 바뀌면 눌리면 매수 바뀐다. 추세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매도를 들어가서 먹은 거잖아요. 얘를. 그거밖에 없어요. 의미가. 라인 계속 그어 나와야 되죠. 80이니까 그 다음에 95,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25 걸 수 있는 건 다 그어놨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어놓고 오전장 내내 이렇게 계속 뻘짓 해줬어요. 이것들이 계속 뻘짓을 해줬어요. 이 영역 구간에 안에서
계속 뻘짓을 해주다가 2시 다 돼가지고 터졌죠. 2시 다 됐다 가지고 처음으로 터졌죠. 이 포인트에서. 2시 17분. 처음으로 터졌죠. 그래서 이 자리 10 자리가 그래서 오후장 추세 중심선이 된 거예요. 이 자리가. 무너지면 매도, 지지받으면 계속 매수 때리려고. 근데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나온 거죠. 2시 17분에. 그래서 해놓고 접어들었으니까 우리가 매수를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거 어쩌다가 복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장 복귀를 지금 교육방송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다가 매수로 들어가서 이 자리에서 70 자리에 걸릴 거다. 그래서 6호청을 해드린 거였잖아요. 그래서 6호청을 미리 해드린 거잖아요. 이 포인트를 해드린 거였잖아요. 이때 6호청 23분 37초가 그때가 6호였어요. 청을 시켰는데 그 조금 지금 이제 이거 적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70이 그냥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70 지금 가격이 70이니까 6호청 당연히 되겠죠. 이건 뭐 안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없는 거였죠. 이 부분이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하고 혹시나 모르니까 최대 252까지 가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 확인한다고 제가 교육을 바로 못 들어갔죠. 교육을 바로 못 들어갔어요. 요거 확인한다고. 근데 꺾인 게 확인이 되니까 제가 교육을 들어간 거였죠. 이렇게 꺾인 게 확인이 되니까 교육을 들어간 거였었죠. 기억들 나시죠? 그래서 라인이 추가적으로 더 그어 가고요. 실제로 매수애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위쪽에 252의 라인이 항상 하나가 굉장히 강한 라인이 하나 형성돼 있죠. 이 자리까지 간다고 본 거였어요. 근데 2시 30분 넘어서 새로운 매수 파동이 나오면서 올려치는 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전 중심선이 이 시간대 9시 30 몇 분 때 250.65가 형성이 되고요. 251.10에 오후장 시세 중심선이 형성된 이 시점이 얘 때문에 2시 17분 돼서나 2시 17분 돼서야 나온 거예요. 이 자리 위에 있으면 매수만 보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거 약간 더 어려우신가요? 약간 더 어려우세요? 이 개념을 더 잡기 위해서 개념을 더 잡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어차피 이쪽 포인트는 어차피 시간이 다 됐으니까 애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뭐 더 치고받고 할 거리가 없어 보이거든요. 얘네들 쪽에서는 더 치고받고 할 거리가 없어 보이니까 뭐 가지고 챙겨드리냐면요. 얘 가지고 챙겨드리는 게 아니라 큰 차트를 열어가지고 챙겨드릴게요. 큰 차트를 열어가지고 챙겨드릴게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장이 열리면 매일 아침마다 장이 열리면 이렇게 라인대가 5개가 형성이 돼 있죠. 자, 라인대가 5개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미리 장이 열리자마자 제가 HTS를 장 시작 전 제 HTS 켜서 매매를 잡으면 자 차트를 올려드리면 미리 이렇게 자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죠. 252 찍었나 봅니다. 막판에 찍었나 봐요. 형성돼 있죠. 이게 한 대략 2주간에 걸쳐 10일간에 걸쳐서 나와 있는 이 구간대, 그러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형성될 수 있는 위아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매물대 구간들을 균일하게 대등분포시킨 라인대예요. 그러니까 이 라인대들이 다 의미 있는 포인트 자리예요. 지금 찍은 거예요. 예, 해준 겁니다. 요거를 먹으려고 안 했어요. 제가 여기서 그냥 먹고 말았어요. 70 자리 찍었을 때 마무리를 지었어요. 근데 혹시 이 파동이 다이렉트 파동이 나올까봐 놔뒀는데 다이렉트 파동 안 나오고 흔든 다음에 꺾은 다음에 다시 붙으면서 251 찍어줬습니다.
이거를 물론 단타를 못 먹느냐? 먹을 수는 있어요. 왜? 우리에겐 빠른 차트가 있으니까. 저 빠른 차트가 있잖아요. 눌러준 다음에 다시 매수 뜨는 70포인트, 65포인트에서 다시 따라 붙으면 되죠. 왜 못 붙겠습니까? 근데 이걸 안 했어요. 2시 30분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이 자리들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이게 초반이나 장 초반이나 장 한참 진행 중일 때 이 자리들이 좀 오늘 같은 날은 박스장이어가지고 눈에 잘 안 띄잖아요. 이 250.8자리가 이렇게 큰 의미를 안 갖고 실제로 2평, 62평 자리가 차라리 더 의미를 갖잖아요. 안착을 하고 나서 눌러줄 때 이게 매수로 받는 거. 기술적으로 의미를 더 갖잖아요. 실제는 이렇게 안 해요. 장이 흐름이 빠르다 보면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오냐면 내리면 자리대, 그러니까 고점대에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 내리는 중. 자, 어제 같은 포인트에서 내린다고 생각할게요. 내렸다가 이 포인트 영역대에서 뚫고 올라가면 이 자리에 반드시 저항 포인트로 역할을 해줘요. 한 번은. 그랬다가 다시 내려오면 이 자리에서 반드시 지지선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원 자리대의 의미는 지지 저항을 해주는 포인트들이에요. 이 포인트들이 매물 밀집 구역들. 자, 장 초반에 이렇게 설정해 드리는 250점, 252, 252.8, 249.2 이런 포인트들이요. 다 해당 구간대. 자, 이 가격대에서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장 초반에 딱 한 번 의미 받았죠, 뭐. 장 초반에서 딱 한 번 의미 가졌죠. 지지 자리 역할을 해주는 거 의미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올라갔죠. 8권까지 올라갔죠. 근데 9권까지 찍고 난 다음에 내려주죠. 5호까지. 저항대 역할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5까지 내려줬잖아요. 그 다음에 올렸잖아요. 저항대 역할을 해줍니다. 해준 다음에 안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안착 나오고 난 다음에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항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 봉이 저항선 역할을 했다는, 지지선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요 빨간 봉이. 그 다음에 지지 저항선 계속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봉이 좀 커서 잘 안 보이시는 것 뿐이에요. 요게 좀 요것도 3분의 1개씩 뜨는 봉인데도 불구하고 보이시죠? 명확하게 보이시죠? 이때는 저항선 역할을 해줬다가 이때 안착을 하고 나니까 지지선 역할을 해주네. 여태까지 저항이었죠. 안착이 여기서 나왔죠. 이 봉에서 안착이 나왔죠. 안착을 하고 난 다음부터 여기서 지지선 역할을 해주죠.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장중에 설정해드리는, 자중에 설정을 하고 있는 이 포인트는 시세 중심선, 장초반 시세 중심선, 오전장 시세 중심선, 오후장 시세 중심선은 이때 매매 자체를 꽉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강한 포인트들인 거죠. 훨씬 더 강력한 선들인 거죠. 강력한 선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선 250.65란 선이 250.65란 선이 자 251.10 2시 17분에 이 선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강력한 선으로 무려 몇 시간의 역할을 해줬냐면요. 무려 몇 시간 동안에 이 강력한 선의 역할을 해줬냐면 9시 31분부터 2시 17분. 자, 적어드릴게요. 9시 17분부터 2시 30분? 2시 30분이요. 잠깐만요.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자, 9시 30분부터 2시 17분. 9시 30분부터 2시 17분. 9시 30분부터 2시 17분까지. 무려 몇 시간이에요? 2시간 30분. 4시간 50분간. 무려 4시간 50분간 가장 중요한 선의 역할을 해줬어요. 이 선이. 그 다음에 추세 접어들고, 오후장 상방 추세를 접어들고 나서 이 선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시작한 거죠. 250.25
일자리가 이 시간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매매, 오늘 그 선 관련해 가지고 예, 시세 중심선과 선 작성하는 방법과 선을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